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네,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일성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이 음, 문 대통령의 취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네. 1년 동안 문 대통령은 지지율, 이 높은 이 고공행진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또 이 적폐청산, 탈건의, 이런 모습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 견인해왔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이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일과 3일 실시하고 4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83%였습니다. 음, 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에 그쳤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종의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네. 80%대의 높은 지지율, 물론 이 남북 정상회담이 큰 원인이 됐겠지만 이 지지율 관리를 잘해왔던 것도 이 문 음, 대통령이 후한 평가를 받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네요. 물론 부침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할 때는 이 안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로 보수층으로부터의 이 지적과 비판에 이 시달리기도 했고요. 네네. 또 연초에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문 대통령 이 대선 당시부터 이 지적을 해왔던 남북 관계를 이 우려된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장 이 높이고 있는 이유로 꼽히면서 대통령 지지율 취임 1년 역대급 83%를 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도 꼽혀왔던 것이 남북 관계였거든요. 그만큼 예. 안보가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네. 오히려 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정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를 가장 많이 견인하고 있는 이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남북 관계인 만큼 지난 1년 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가장 큰 이 중심은 바로 남북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음,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이유를 꼽았을 때도 남북 관계였고요. 또 네네.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또 남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음, 관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네요. 이 문 대통령의 가장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뭐 일부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도 긍정 평가가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보수층들이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남북 관계고 외교 안보였는데요. 예. 이 남북 관계 외교 안보에서 이 문 대통령이 이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의 운전대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반신반의해 왔거든요. 하지만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남북 관계 외교 안보를 잘하고 있다. 음. 이것이 이유로 꼽히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 성적표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관계, 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잘한 분야로 뽑혔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들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6개 정도를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예.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인사, 이 우리의 삶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인데 이 대북과 외교에 대해서는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경제, 복지, 교육, 인사에 대해서는 썩 좋은 성적표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 잘했다는 평가가 55%로 절반을 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조사 기관이 계속 취임 이후
조사를 해왔는데 이 만족도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정책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 정책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래서 김상곤 또 교육부 총리가 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한 3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문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또 역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로 보여집니다. 이 경제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복지, 교육, 인사, 이 경제정책만큼은 이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더욱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될 분야로 보여집니다. 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좀 높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기대감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또 국민들이 기대를 해왔던 건 사실 이런 게 금방 성과가 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대감은 커졌지만 민간, 이 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마련해서 챙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평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차에 이제 접어들 텐데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주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남북관계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이고 또 한미관계, 한중관계, 또 한일관계도 이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일 수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서 대통령의 분야별 성적표처럼 이 남북관계 또 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복지, 경제, 그리고 교육,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통령이 야권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임기 2년 차부터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더 힘을 쏟아야 될 부분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 지지율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재밌는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본부장님. 대선을 다시 치른다면 누굴 뽑겠는가?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취임 1년 역대급 가장 높은 지지율, 한국갤럽조사는 83%에 다시 대선을 치른다면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이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리서치뷰가 지난 5일과 6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0명 유무선 알들이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전령 지역 가중시가 진행됐고요. 응답률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요를 다 읽어드려야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19대 대선을 다시 치른다면 문재인 대통령 몇 퍼센트의 지지율 또는 득표를 얻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꽤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거의 70% 육박했습니다. 69% 압도적인 당선이 예상되는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이 홍준표 후보는 16%, 또 안철수 후보는 6%, 이 유승민 후보가 3%, 심상정 후보가 1%인데 이 69%, 70%에 육박하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득표할 것이다라는 그만큼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이 밴드 웨거닝이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 승자 효과, 이 효과가 이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응답을 하시면서도 그 1000분께서도 피식하고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선 다시 치러지긴 힘들 텐데요. 다시 치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대통령 그러면은 콘크리트 지지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주로 이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연령대별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고요.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수도권이었습니다. 이념 성향으로는 주로 이 진보층이지만 상당수의 보수층의 지지도 얻고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인데요. 핵심 지지층은 어떤 변수에도 어떤 외부의 이 변수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돌아서게 되면 국정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들 지지층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더 많은 모든 국민들의
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또 해야 되는 것도 다 파악하는 것도 대통령의 또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취임 1년을 맞아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왜 이렇게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정말 후보자들은 쏙이 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큰 이슈, 정상회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방선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후보들에게는 더 중요한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번 조사에서 55% 지지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이 동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은 12%인데 갤럽은 12%였고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된 앞서 소개해드린 뉴시스 조사에서는 20%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바른미래당은 6%였고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인데 이 갤럽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정도 21%나 됐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층이 선거에 미치는 변수도 만만치 않으니까 후보자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뛰시고 네. 또 우리 유권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요. 오늘 유권자의 날이니까요. 방금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인지를 꼭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